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산성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르와 석축 저수조가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축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추가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군산군도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국가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도의 습곡 구조와 선유도의 망주봉 등 10곳이 고생대 이전 습곡과 풍화, 침식 흔적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군산 내항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군산해양수산항만청은 내항 일원 1.5km 구간을 침수 방지 시설을 하고 친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산성 정상부에서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르와 석축 저수조가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축조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현재 일부분만이 확인된 만큼 추가 발굴 작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둘레 77.3m에 너비 9.8m, 높이 3.1m의 토루. 토루는 흙으로 쌓아올린 방어용 둔턱을 말합니다. 단면을 보면 성질이 다른 흙을 교차로 쌓고 중간에 토류석을 넣어 견고함을 더욱 강화한 흔적이 보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m인 석축 저수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원형이었지만 시대별로 5차례 정도 개축되면서 다양한 모양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항아리, 기와 등이出土됐습니다. 이 같은 유적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뤄진 익산 미륵산성 유적전비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륵산 바로 정상부 아래에 있는 평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5차례 정도 수개축된 석축 저수조, 그다음에 토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륵산성은 미륵사지 배후에 해발 430m 부근에 구축된 것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동쪽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옹성과 치성, 건물지 등이 확인됐고 백제시대 토기 조각 등 다수 추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루와 저수조 등 유구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발굴 현장은 민간 묘지가 있는 사유지여서 발굴 작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축조 시기와 상관관계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발굴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석축 저수조 같은 경우 아직 바닥 시설에 대한 또 바닥층에 대한 아직 조사가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토루랑 지금 석축 저수조랑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산성 정비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조례 시행일인 9월 22일 이전에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시와 시의회 간 별도의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이 체결되고 이달 안에 강임준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면 빠르면 다음 달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새만금을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오늘 건의서를 통해 전북은 산업 기반이 취약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래 핵심 산업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이끌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서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전달됐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찰의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특별 단속팀을 꾸렸습니다. 연말까지 보조금 허위 신청과 특혜성 지원, 용도외 사용과 담당 공무원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군산 수제맥주 축제가 열리는 동안 옛 도심 상가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옛 도심 월명동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축제가 열린 16일부터 4일 동안 평균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밤 10시 폐장 이후 인근 음식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유료 방문객은 19,700여 명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3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6,180원이며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근로자입니다. 익산의 경우 도내 전체의 22.7%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411곳에 18,8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익산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고군산군도가 지질공원으로 운영된 지 3년 만에 국가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도의 습곡구조와 선유도의 망주봉 등 10곳이 지질공원에 포함됐는데요. 환경부는 고생대 이전 습곡과 풍화, 침식 흔적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서쪽 끝에 있는 섬인 말도. 섬을 둘러싼 바위의 지층이 이어져 물결 모양을 품고 있습니다. 5억 7천만 년 전 최소 3차례의 대규모 습곡작용으로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오랜 침식작용으로 빚은 방축도의 독립문이나 선유도의 망주봉, 장자도의 할매바위는 지각 진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를 갖췄습니다. 야미도와 무녀도, 선유도, 신시도, 장자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백악기 화산암으로 구성된 군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가 이런 점을 인정받아 국가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인증된 면적은 113제곱킬로미터. 섬과 해역이 육상보다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됐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데다 수려한 해양지형과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고군산군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신원생대 암석이 관찰되며 대규모의 습곡, V자 모양으로 잘 발달된 쉐브론 습곡 등 학술적,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질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군산시는 4년 동안 매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질관광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국가 인증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도 가능해져 국제적 가치 규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비로 매년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지질 자원이 학술적, 경관적 가치로 주목받는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옥서면 주한 미군군 활주로 끝단 해상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재검토 기한을 앞두고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한 미군군 활주로 끝단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지구역은 5곳에서 4곳으로 변경됐으며 선유도 해수욕장과 신시도 배수관문, 비응항 주변 해상, 직도 주변 해상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군산의 농부와 청년 10여 명이 참여한 농업회사법인 네이처앤파머스가 오늘 준공했습니다. 네이처앤파머스는 납포면 십자들로 4,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시간당 백미 2.5톤을 도정하는 공장을 비롯해 첨단 시설을 갖춘 원료 저장부, 정선부, 포장부 등 5개 동을 갖췄습니다. 사업법인은 자본금 5억 원과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금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납포면 일대에서 연간 2,000톤 이상의 양곡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수출입과 농산물 우량 종자 개량, 양곡 보관업 등을 병행합니다.
익산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 식품기업 제품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오늘 열린 익산 식품기업 제품 홍보전에는 익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하림산업과 지역 명물로 알려진 솜리치킨 등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홍보전을 통해 익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제품을 알렸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이 기회는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익산 식품 산업의 진가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단순 지적 비중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6건의 질의사항 가운데 단순 지적이 337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정 보완이 21%, 내용 확인이 10% 순입니다. 반면 대안 제시는 4%에 그쳤다며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호원대학교와 군장대학교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라이프 2.0에 선정됐습니다. 호원대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에 새롭게 포함돼 실사고시 365 전북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장대는 1주기 사업에 이어 스마트 원예 조성학과를 신설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라이프 2.0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대학교당 평균 1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군산 내항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군산해수청은 내항 일원 1.5km 구간을 침수 방지 시설과 친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군산 내항. 군산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수출입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는 곳이지만 1930년에 만들어진 탓에 부두 훼손이 심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도 더해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6일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높아진 해수면으로 해안사고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군산 내항은 해수면보다 8m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2017년 국립해양조사원의 침수 예상도에 따르면 향후 100년 이내 군산 내항의 해수면은 1m에서 1.5m가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2일 동백대교 남단부터 1.5km 구간에 군산 내항 침수방지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침수방지 공사는 모두 4개 구간으로 오는 25년까지 진행돼 완공될 계획입니다. 모든 구간은 방호벽과 차수판 같은 재해 방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침수방지 공사와 함께 친수공원도 조성됩니다. 오래된 건축물과 컨테이너들을 철거하고 친수공원 등을 만들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는 쉼터용 데크도 만들어져 관광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생활 SOC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군산 내항이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이달 초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군산과 익산, 전주에서 모두 18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도는 사기성 여부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면 경매 절차를 멈출 수 있고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2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며 치사율은 30%에 이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오늘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에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방사능 오염수를 지하에 보관하거나 고쳐야 하는 방법 등 대안이 있는데도 해양 투기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양 투기 반대 서명운동과 정당 연설회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도내 고용시장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64.2%를 보였습니다. 취업자는 99만 7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21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백 경사를 살해한 범인이 대전은행 권총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경사는 지난 2002년 9월 20일 전주 북부경찰서 금암 2파출소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경찰에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순창 용건산의 하늘길이 다음 달 다시 개통됩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용걸산 하늘길의 연장 및 안전시설 확충, 낙석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열리는 용걸산 하늘길은 비롱전까지 연장돼 총 1,096m 길이로 섬진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4,000원이고 그중 2,000원을 순창 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전북대 총장 경험과 기관에 대한 애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북연구원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백제왕궁 국도 1호선 선형 개선,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인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정부 부처 예산안에 일부만 반영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한 국가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오는 27일 문을 엽니다. 군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국비 등 20억 원이 투입돼 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운영은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소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교육을 이수하고 직매장과 약정을 체결해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군산 소룡동 야외수영장과 나운동 물놀이장이 다음 달 7일과 21일 각각 개장합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은 다음 달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외수영장은 사전 예약제와 현장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입장 인원은 2,800명입니다. 나운동 물놀이장은 다음 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10명으로 구성되며 ESG 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와 기관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정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식품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롯데몰 군산점이 지난 21일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가구 아동에게 1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여름 신발 19켤레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중 위기아동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새마을분유회가 22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회원들이 만든 반찬은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30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